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6.5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리만 스틸체스 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리만 스틸체스 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호를 설명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리만 적분 또는 이제 다르브 적분을 공부할 때 나왔던 기호와 거의 흡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운디드 펑션을 정의한 것은 이제 그 리만 적분, 다르브 적분할 때와 똑같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함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썼는데 알파 x라는 함수가 있는데 같은 구간에서 모노톤 인크리징, 그러니까 이제 증가 함수인 알파 x를 하나 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p라는 것은 이제 a에서 b까지 그 임의의 파티션, 그건 똑같고요. 이때 이제 새로운 기호를 쓸 건데요. 델타 알파 i라는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알파 xi에서 알파 xi 빼기 1을 뺀 값을 우리가 델타 알파 i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르브 적분을 공부할 때는 델타 xi가 중요했었죠. 이 값은 xi에서 xi 빼기 1까지, 즉 이 파티션으로 나눠지는 부분 구간의 길이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알파로 정의되는 요 두 값의 차이를 우리가 델타 알파 i라고 쓰겠습니다. 미리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이제 다르브 적분에서 이 델타 xi가 했던 역할을 여기 이제 스틸체스 적분에서는 델타 알파 i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겁니다. 이제 인크리징이기 때문에 이 값보다는 이 값이 더 큰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델타 알파 i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문자 mi와 소문자 mi는 그 전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ft의 수프리멈, 그리고 이 구간에서 ft의 인피멈, 네, 이걸 이제 각각 대문자 mi와 소문자 mi로 쓰고요. 이때 이제 upper sum, lower sum을 이제 쓰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에 인덱스가 p와 f만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정의하는 인크리징 펑션 알파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upper sum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mi에다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델타 xi 대신에 델타 알파 i,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문자 mi에다가 델타 xi 대신에 델타 알파 i, 이 값을 곱해서 다 더한 값을 각각 upper sum, lower sum 그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f가 바운디드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소문자 m과 대문자 m 사이에 이 값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똑같죠. 다르브 인테그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델타 알파는 아까 설명한 대로 알파가 인크리징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델타 알파를 곱해서 전부 다 시그마를 해보면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못 보는 항이 좀 나오죠. 알파 b 빼기 알파 a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델타 알파 i를 i는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 이 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델타 알파 i의 정의가 알파 xi 빼기 알파 xi 빼기 1이었기 때문에 이제 알파가 없을 때와 이제 똑같이 다 대입해보면 두 개씩 다 사라져서 맨 앞에 요것과 맨 뒤에 요게 남을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알파 b가 될 것 같고요. 맨 뒤에는 알파 a가 돼서 그 전에 다르브 적분에서는 여기가 이제 b 빼기 a였는데요. b 빼기 a 대신에 알파 b 빼기 알파 a가 나온다는 것만 다릅니다. 이때 이러한 이제 어퍼 인테그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로우어 인테그럴을 정의할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어퍼 썸의 인피멈을 어퍼 인테그럴로 정의하고요. 로우어 썸의 수프리멈을 로우어 인테그럴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6.1에서 6.23까지 이제 배웠던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앞에 이제 렘마 6.1.3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이제 뭐냐면 이 어떤 파티션 P의 리파이먼트, 앞서와 이제 똑같습니다. 리파이먼트가 있으면 여전히 로우어 썸은 더 크거나 같아지고요. 어퍼 썸은 더 작거나 같아진다. 이 사실은 거의 똑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공부했던 것과 거의 똑같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증명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세오렘 6.1.4에서 증명했던 내용을 똑같이 증명할 수 있는데 로우어 인테그럴보다는 어퍼 인테그럴이 크거나 같다. 이 사실도 똑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끝에 이제 알파만 붙는 것만 다릅니다. 이때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퍼 인테그럴과 로우어 인테그럴이 이렇게 같은 경우를 우리가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쓰고요. 이 알파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끝에 with respect to 이 increasing function 알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호를 f의 이제 d 알파 그리고 또는 fx의 d 알파 x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짐작하겠지만 알파 x가 increasing function x 이렇게 특별한 함수인 경우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다르브, 리만 적분 가능 함수다. 네, 그건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비슷하게 예제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구간 A부터 B, 이 사이에 C라는 값을 하나 정해 보도록 하고요. C는 이제 뭐 끝점도 될 수 있겠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 중간에 있는 점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IC라는 요 함수를 이런 점프 펑션 또는 이제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x가 c보다 작을 때는 0이란 값을 주고요. x가 c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란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왜 점프 아니면 스텝 펑션 뭐 그렇게 되는지 뭐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을 해보죠. 이 함수 f는 전체 구간에서 연속 함수를 줍니다. 그러면 이 f는 이 위에 주어진 이 IC에 대해서 인테그러블, 즉 리만 스틸체스 인테그러블임을 보이고 그 적분 값이 FC가 됨을 설명하여라. 네,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기호로 보자면 요 IC 요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크리징 펑션 알파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IC 대신에 D 알파 그렇게 놓으면 우리 앞서 그 기호를 썼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IC라는 이 함수를 편의상 알파 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파 X는 지금 인크리징인 거 뭐 당연하고요. 그러면 이제 C라는 것이 A와 B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알파 함수는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A부터 B까지 이제 파티션을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 이 C 바로 앞에 있는 점을 우리가 XK 빼기 1이라고 쓸 거고요. C를 넘어가는 점을 우리가 XK라고 쓰고 이 오른쪽 그리고 뭐 왼쪽에 이렇게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C를 이렇게 넘어가는 인덱스를 우리가 K라고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델타 알파 I라는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호를 요 녀석을 우리가 알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파의 변화율을 보면요. 지금 이 앞에서는 알파의 이 변화율 델타 알파 I는 항상 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에서도 0인데요. 항상 여기에서만 값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변화량이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입니다. 그래서 이 어퍼 썸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정의는 이거죠. 대문자 mi 곱하기 델타 알파 i인데요. 이 델타 알파 i 값이 k일 때만 살아남죠. 그래서 대문자 mk가 되고요. 똑같이 로우어 썸도 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소문자 mk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문자 mk는 요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이 아니고요. 이 제일 처음에 이제 주어진 요 함수 f의 수프리멈 그리고 여기 이제 인피멈 네, 그 값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되는 게 있으니까 뭐 항상 그랬듯이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놓고요. 가정은 아까 f가 이 전체 구간에서 컨티뉴어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 C에서 컨티뉴어스인 걸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 컨티뉴어스라는 가정으로부터 어떤 양수 델타가 있는데 T가 뭐 여기에 있는 건 당연하고요. T가 이제 C 근방 즉 T 빼기 C의 차기가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FT 빼기 FC의 크기를 우리가 임의대로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이제 편의상 사실 이제 보통 여기 동그라미 치고 뒤에서 값을 만드는데 그냥 일단 2분의 엡실론으로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은 우리가 리만 적분, 다르브 적분을 공부할 때 이제 초반에 나왔던 예제 계산과 똑같거든요. 어떤 파티션 P0을 선택을 하느냐면 모든 서브 인터벌의 길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델타보다 작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을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C를 중심으로 XK 빼기 1과 XK 이렇게 양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서브 인터벌의 길이가 델타보다 작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요 길이도 델타보다 이렇게 작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점들은 모두 다 이 C와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델타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즉 델타보다 작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모든 함수값은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수프리멈과 인피멈 역시 가장 커봤자 이 부등식으로부터 FC 더하기 2분의 엡실론이 되고요. 가장 작아봤자 FC 빼기 2분의 엡실론보다는 더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션에 대해서 어퍼 썸 빼기 로어 썸 네, 이 값이 이제 항상 중요했었잖아요.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까 임의의 파티션에 대해서 MK 그리고 로어 썸은 스몰 mk가 됐었으니까 요것은 mk 빼기 스몰 mk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요거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요것과 요거 차이는 이것에서 이것 차이 계산한 것보다는 더 커질 수 없죠. 그런데 이것에서 이것 차이 계산한 게 바로 엡실론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 값을 2분의 엡실론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긴 부등식은 우리 앞서 했던 거 뭐 똑같습니다. 정말 여러 번 해서 아마 잘 기억할 것 같은데요. 이 f의 어퍼 인테그럴은 이 어퍼 썸의 인피멈. 그런데 조금 전에 특별한 이제 파티션을 이렇게 선택을 했었고, 이것보다는 위에서 구한 부등식으로부터 이 값 더하기 엡실론이 이제 더 크게 되는 거고요. 이것보다는 이제 수프리멈 한 값이 이제 더 크거나 같다가 이제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바로 이 f의 로우어 인테그럴 더하기 엡실론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이 값보다는 이 값이 이제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뭐 항상 이 값이 이것보다 이제 원래 이제 크거나 같으니까 두 값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부등식으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앞선 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이것의 이제 인테그럴 값이 여기 나온 fc와 같아진다는 사실을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가 연속이면 여기 있는 그 알파가 연속이 아니어도 이게 인테그러블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인테그럴 값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인테그러블이 되지 않은 예제는 뭐가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다르브 인테그러블이 되지 않은 예제와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디리클렛 펑션이죠. 유리수일 때 1, 무리수일 때 0.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함수는 어떤 non-constant increasing 펑션 알파를 가지고 오더라도 인테그러블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non-constant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뭐 이제 아래 밑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이제 파티션에 대해서 로우어 썸은 항상 이제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항상 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0이 돼서 로우어 인테그럴 값은 0이다. 뭐 이건 이제 앞서와 똑같고요. 임의의 파티션에 대해서 어퍼 썸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항상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우리 앞선 요 계산 해봤죠? 알파 b 빼기 알파 a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컨스턴트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값이 이 값보다는 클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0보다 크다가 돼서 두 개의 이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인테그러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 계산과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조금 전 예제에서도 이제 느꼈겠지만 다르브 인테그럴처럼 이 정리 6.1.7에 해당되는 이 정리가 뭐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파는 역시 이제 모노톤 인크리징이고요. 바운디드 펑션 f가 리만 스틸체스 인테그러블, 물론 이제 이 알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정리 6.1.7에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파티션이 있는데 어퍼 썸 빼기 로워 썸,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이 파티션을 선택할 수 있으면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합니다. 이것 증명도 역시 이 정리 6.1.7의 증명과 뭐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라이테리언을 활용해서 바로 정리 6.1.8에서도 이걸 증명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f는 바운디드 펑션이고요. 알파는 모노톤 인크리징. 뭐 이건 이제 계속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의했던 겁니다. 이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함수가 연속이 되면 이 연속 함수는 항상 이 알파에 대해서 인테그러블이 된다. 이건 이제 사실 아까 우리가 했던 예제 하나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약간 어려운데 f가 모노톤이다. 네, CORM 6.1.8에서는 그냥 f가 컨티뉴어스면 리만 인테그러블, f가 모노톤이면 리만 인테그러블 했는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알파가 컨티뉴어스까지 있어야 돼요. 지금 원래 조건은 알파가 인크리징만 되면 됐었는데 f가 모노톤이면 알파가 컨티뉴어스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컨티뉴어스여야 됩니다. 그럼 이때 f가 이 알파에서 인테그러블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두 개 모두 다 증명이 이 정리 6.1.8의 증명과 뭐 거의 흡사하니까 그걸 보면서 똑같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 계산, 즉 델타 알파의 합이 알파 b 빼기 알파 a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증명에서 b 빼기 a가 나온 그 자리에 알파 b 빼기 알파 a가 그 역할을 한다. 그것만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가 컨티뉴어스가 아니면, 즉 모노톤 인크리징이란 조건만 있으면 f가 인테그러블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반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F알파가 모두 다 모노톤 인크리징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컨티뉴이티는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F가 이 알파에 대해서 인테그러블이 되겠느냐? 네, 답은 이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카운터 에그젬플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F와 알파를 아주 간략하게 똑같은 함수로 주겠습니다. ICX 뭐냐면요, 아까 정의했던 함수죠. X가 C보다 작을 때는 0이고 X가 C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로 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요 C를 이렇게 넘어가는 점을 XK라고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계산이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어퍼썸은 이제 뭐가 되냐면 MKF가 되고요. 지금 이건 F에 대해서 수프리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F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어 썸 같은 경우는 소문자 MKF가 되는데요. 아까는 F가 그냥 임의의 컨티뉴어스 펑션이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 F를 이제 똑같은 값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구간에서 수프리멈은 1이고 인피멈은 0입니다. 그래서 수프리멈은 1이 되고요. 인피멈은 0이 됩니다. 이건 이제 모든 파티션에 대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어퍼 인테그럴 값은 이 어퍼 썸의 인피멈이니까 요 값은 지금 1이 되고요. 로우어 인테그럴 같은 경우는 이 로우어 썸의 수프리멈이니까 이 값은 0이 되죠. 그래서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F는 이 알파에 대해서 인테그러블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컨티뉴어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만 스틸체스 인테그러블 펑션의 정의를 소개했는데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나와요. 오늘 공부했던 리만 스틸체스 적분과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리만 다르브 적분과의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까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스틸체스 적분을 다른 뭐 물리학이나 뭐 경제학 같은 데 활용할 때 그 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